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정규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부피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넓이에 대한 공부를 해봤잖아요. 넓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차원 공간에서의 면적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부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3차원 공간에서 채워져 있는 정도를 뜻하는 거죠. 일명 물체에 대한 쌓여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최적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피를 어떻게 하면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이제 회전시켜서 만들어지는 회전체의 부피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한번 합시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피라고 하는 것은 볼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 S라고 하는 것을 X는 A서부터 X는 B 사이에 놓여있는 임의의 입체가 있다고 쳤을 때요. 걔네들의 X축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평면 PX에 있는 단면적인 넓이가 AX라고 했는데, 우선은 그냥요, 제가 그림을 본 다음에 걔네들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한번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얘네들에 있는 이런 식의 있는 그 3차원 공간에 있는 부피에 관한 그 부피를 구하고 싶을 건데, 우리가 이미 적분에 쓰는 원리는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걔네들을 몇 등분 시키는 거죠? 이렇게 n등분 시키는 거예요. n등분. n등분 시키려면 거기 있는 임의의 구간 안에 임의에 있는 제가 여기 x0부터 x1까지는 구간 안에 임의의 표본점이라고 하는 x0의 스타라는 걸 잡죠. 그 x0 스타에 관한 그 안에 있는 단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단면적 하나 구하고, 얘도 단면적 이렇게 하나 구하고, 단면적 이렇게 하나 구하고, 단면적 이렇게 하나 구하고, 단면적 이렇게 하나 구하고,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 단면적들을. 그럼 당연히 걔네들의 n등분을 시키게 되면 그 단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오차들이 많을 거예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의 간격을 무수히 좁게 만들게 되면 거의 얘네들 옆에 얘네들 두 개는 어떻게 해요? 거의 옆에 있는 거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옆에 이게 우리가 그런 거죠. 그 물을 이렇게 칼로 잘랐을 때 따따따따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얇게 되는 그 판이 나오잖아요. 그 얇게 되는 판들을 다시 이렇게 딱 뭉쳐서 모아놓으면 원래 있던 무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우리가 얇게 있는 판들을 굉장히 좁아서 만들어진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가 얘네들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임의에 있는 이 그 한 점에 대한 그 단면적 있죠. 그 단면적을 여기 A서부터 B까지 어떻게 하면 되죠? 싹 더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걔네들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V라고 하는 그 부피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시그마의 I가 1부터 N까지가 하게 되면 걔네들은 이제 구분구조법에 의한 부피를 구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있는 그 단면적의 식을 우리가 A의 X라고 잡아볼게요. AX인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A에 뭐가 되냐면 XI의 스타가 들어갈 거예요. 임의의 표본점이고, 걔네들의 간격, 여기서 여기를 뺀 그 간격은 뭐가 되죠? 델타 X에 뭐가 됩니까? I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델타에 X에 I를 붙여놓으면 걔네들의 그 단면적과 얘네들의 안에 있는 간격을 곱해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얘네 이만큼의 직사각형 모양. 그래서 걔네들 값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무수히 많이 쪼개는 거니까 리미트에 델타 XI가 무한대로 가는 건데, 무한이 가는 건데, 당연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무한대보다는 n이 무한대고, 얘 같은 경우는 그 간격이 0으로 만들어지고 무수히 쪼개지겠죠. 대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격을 쪼갤 때 그 정규 분할로 쪼개는 게 아니고 걔네들을 임의로 쪼개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0으로 가게 되면 가장 작은 것도 당연히 0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단면적에 대해서 걔네들 구간에 따른 그 이렇게 원기둥의 모양 있죠? 이게 원기둥의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걔네들을 어떻게 A서부터 B까지 무수히 더해주고 걔네들을 어떻게 리미트 취하게 되면 우리가 부피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걔네들 식을 구하게 되면 인테그랄의 A서부터 B까지 어떻게 되냐면 단면적들을 모두 합한 것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AX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면적을 뜻합니다. 쫙 잘라서 나오는 단면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의 럭비공 모양처럼 만들고 싶은 거에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를 이렇게 n등분을 쪼갤 거 아니에요. n등분 쪼갰다고 했을 때, 그 n등분을 쪼갰다고 했을 때 걔네들의 어떻게 부피를 구할 거냐면 그 안에 있는 임의에 관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본점에 대한 이렇게 원기둥 모양. 그러니까 이 표본점에 대한 이게 원기둥 모양. 이 표본점에 대한 이렇게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 대한 그 넓이를 모두 더한 다음에 걔를 무수히 쪼개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 식의 부피를 구할 때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의 단면적에 대한 합을 구하게 되면 부피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식의 부피를 구해볼 거냐면요. 9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근데 9의 부피는 별거 아니에요. 보시면 이거예요. 근데 9의 부피는 반지름이 r이고 r인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9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얘네 증명을 한번 할 건데 반지름이 r인 9이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가 x축을 잡고요. 이렇게 해서 얘가 y축을 잡아볼게요. 그럼 9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반지름이 r이 때 이게 r이 되는 게 1을 구하실 거고 1을 구할 거예요. r, 얘가 r, 얘 마이너스 r, 얘가 마이너스 r로 구했다고 썼을 때 걔네들 이렇게 뺑글이 돌려가지고 전체에 있는 것을 채워지게 되면 9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9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쪼개게 되면 어떠한 식의 슬라이드 나오게 되냐면 이런 식의 무슨 모양처럼 그렇죠. 이게 원기둥의 모양처럼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원기둥 모양처럼 이런 식의 원기둥 모양이 되겠죠. 맞죠? 얘네들을 n등분을 쪼개 되면 이런 식의 원기둥의 모양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원기둥의 모양을 무수히 더한 다음에 리미트 붙이면 원래 걔네들의 9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근데 우리의 공식에 의해서 단면적의 식만 하면 9의 부피는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봤더니 이 식 자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평면에서 봤을 때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식을 완성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단면적은 쭉 자르게 되면 이게 쭉 자르게 되면 뭐가 되죠? 이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원이 단면적이 될 것인데 그럼 걔네 원의 단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뭘 구해야 돼요? 반지름 r을 구해야 되는 거죠. r 다시로 적게 r 다시. 그 r 다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얘네들의 임의의 y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y 값이기 때문에 얘를 y제곱은 어떻게 쓰죠? r의 제곱에 빼기 x제곱을 잡고 y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잡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죠? r제곱 빼기 x제곱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y 값인데 그 중에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r-의 값은 루트에 뭐가 되죠? r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될 거예요. 맞죠? 그럼 걔네에 있는 단면적 s의 ax 단면적 ax는 원의 넓이기 때문에 파이에다가 루트에 r의 제곱 빼기 x제곱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은 r의 제곱 빼기 x제곱 거기에 파이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단면적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더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부피, v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r부터 r까지의 얘가 단면적이기 때문에 r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에다가 파이의 dx를 구하시게 되면 우리의 9의 부피가 완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상수항이고요. 상수항이고 얘가 짝수항이죠. 우리가 상수거나 짝수가 모여져 있는 그 함수를 일명 뭐라고 하냐면 우함수라고 해요. 우함수. 근데 우리가 우함수의 경우는 y축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할 수 있죠? 0부터 r까지만 r의 제곱 빼기 x제곱에다가 파이를 붙이고 dx를 곱하신 다음에 거기다 그걸 몇 배? 2배 시켜도 상관없는 겁니다. y축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만 계산하면 될 것인데 계산하면 이 파이를 먼저 붙이시고 얘는 r의 제곱에 x가 되고 빼기 3분의 1의 x 세제곱이 되면서 그 값을 0부터 r까지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되냐? 이 파이에다가 r의 세제곱 빼기 3분의 1의 r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얘네 계산하면 3분의 1의 r의 세제곱인데 앞에 이 파이를 곱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v는 뭐가 되죠? 3분의 4의 파이 r 세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걔네의 부피에 관한 단면적을 구하시고 그 단면적을 구간 안에서 적분시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부피의 값이 구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